나는 직장에서 이른 아침을 좋아한다.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다. 창가 화분에 물을 주고 약간 열린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다.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이 일상은 변함이 없다. 제 이름은 타미고 30세입니다. 저는 주요 종합무역회사의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영업 성과는 매달 계속 최저 수준입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제가 현실적으로 의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저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회사에서 승진할 때, 동료들과 영업 전화를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영업일보다 바쁘게 일하는 동료들의 작은 심부름을 대신하는 것이다. 적당히 살며 조용히 생활한다. 눈치채지 못한 채 나의 마츠하지만 올해는 트랜스버스에 누군가와 내 조용한 삶을 뒤흔들 것 같은 넌 오늘 또 일찍 왔구나. 토미의 명랑한 인사로 내 목을 감싸는 가느다란 팔이 내 등에 닿는 그녀의 몸의 온기를 느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시카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네요. 너무 가혹하게 보이지 않게 목에 두른 팔을 풀었습니다.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봄에 여기로 전근 온 상사입니다. 외국에서 지냈고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4살입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진정한 인재. 그녀는 항상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상사로서도 완벽한 그녀는 처음에 여자 상사가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항복했다며 왜 그렇게 차갑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완벽하다. 또 하나, 제시카는 왠지 팔을 밀자 삐죽거렸다. 그녀는 나를 좋아하게 됐다.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자기 일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반면에 그녀는 잘 나가고 진짜 경력을 갖고 있다. 여자 왜 그토록 나 같은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시카 당신은 내 취향에 비해 너무 예민한 느낌이에요. 최근 들어 처음에는 이 말을 더 단호하게 하게 됐어요. 그냥 어리둥절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얼굴이 붉어지고 너무 귀여웠는데 요즘 좀 뻔뻔해졌어. 제시카는 내 책상 옆에 앉았고 의자에 최대한 기대어 척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아마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을 거예요. 보통 제일 먼저 와서 제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설명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숨을 쉬며 당신의 마음은 괜찮지만 불공평하게 대하는 건 쿨하지 않아 뺨을 부풀리며 반박하고 내가 앉아있던 의자를 살짝 걷어차는 모습이 마치 비단결 같은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 그 모습이 프로페셔널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면이 솔직히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재능 있고 아름다운 4년차 선배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를 쫓는지 머리에 맴돌지 마세요. 부서 전체가 제시카와 나 사이에 이러한 역동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끊임없이 걱정됩니다. 나처럼 의욕이 부족한 사람이 어제 너의 평판을 더럽힐지도 모르니까 평화로운 나날을 되찾고 싶어서 동네 예배당에서 소원을 빌기도 했어. 어쨌든 지나친 PDA는 하지마.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더니 불만스러운 괜찮다는 말이 들어왔어. 사실 그녀 같은 미인이 출세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지만 단점이 크다. 남자 동료들에게 질투심이 많고 최근에는 후배 에밀리에게서도 몇 번이고 몰래 숨어 지내면서 평화롭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강조한다. 슬림핏 팬츠 수트를 스타일리시하게 차려입은 제시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해외에서 지낸 뒤 늘 밝은 모습을 보며 다시 한숨을 쉬었다. 잊고 싶은 과거가 생각난다. HR 식구들 뿐인 것 같다. 일로 알지만 사실 저는 해외에서 온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끊임없이 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15살이 될 때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10대 시절은 아마도 여러 나라에서 살아온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사교적인 나비였습니다. 나는 곧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빨리 친구를 사귀었고 처음에는 내 생각에 그리고 미국 생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내 고등학교 생활을 무너뜨린 한 사람은 내가 11학년 때 시작된 독신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든 내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해외에 살았다거나 너무 건방지고 화려하다거나 학교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여왕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떠들어요. 그녀는 아마도 그녀가 나에게 반대하는 말을 한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한테 말 걸거나 눈 마주치기도 하고 다들 겁에 질려 뻣뻣해지더니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면 그 친구들도 힘들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 순간부터 눈에 띄지 않게 된 건 졸업할 때까지 지속됐어. 아빠 그때는 미국 대학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약속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영국으로 떠났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수영장 건강에 있던 엄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런 요청을 거절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하는 날 항상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내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 제시카는 어쩌지 내 옆에 폼이 잡혔는데 어느 날 내 앞에는 더 큰 문제가 닥쳐왔다. 뜨거운 하루였고 밖에 과제를 하러 나간 동료들은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조깅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차가운 물수건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업무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톰 고객이 당신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후배 에밀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아무도 사업 논의를 위해 나에게 특별히 말을 걸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됐다. 에밀리는 조금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나에게 속삭였다. 괜찮았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자고 안심시키려고 꼬마 에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데도 에밀리는 여전히 걱정하는 듯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같이 가겠다는 듯이 보였다. 후배가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신뢰한다고 말하고 접수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약간의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왜 용감하게 문을 열었는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졸업식도 안 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살아있을까 걱정이 됐다. 밋밋한 속눈썹 화장에도 그 말을 한 새빨간 입술이 어울린다. 여왕다운 태도, 완벽 루시 왜 응접실 소파에 누워있던 것이 바로 나를 몰락하게 만든 사람이었나 루시 그녀는 내가 보고 싶었던 마지막 사람이었어. 아마도 뒤에서 꽤 흔들리는 모습이었을 거야. 에밀리가 다시 물었지 괜찮니?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괜찮고 루시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아까 복도에서 당신을 봤을 때 실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이 바짝 말랐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루시는 내 괴로움을 즐기며 활짝 웃었다. 나는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노력했다. 신뢰한다. 내 부하가 무례한 짓을 했는지 제시카가 들어올 때도 눈치채지 못했다. 방에서 목소리를 들으니 벌떡 일어날 뻔했다. 루시가 찡그린 얼굴로 누구냐고 묻자 갑작스런 등장에 노려보며 재미가 방해받았다고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나는 제시카 톰의 상사 톰은 비즈니스 미팅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녀의 얼굴은 정중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긴장된 순간 이후 루시와 제시카 사이를 스파웍스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잘 부러진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미끄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버지 시절부터 오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루시가 일어서서 발뒤꿈치 딸깍 소리를 내며 빨리 응접실에서 나가라고 에밀리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루시를 보러 갔다. 내 특이한 반응을 고려하면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준 퀸은 제시카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내 과거를 그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가라앉는 느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공동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톰을 상대하려면 에밀리를 대신 역할로 키우자. 제시카는 내 어깨에 패드를 얹고 손의 따뜻함을 느끼며 말했어요. 결국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제시카는 그날 내가 화난 이유를 묻곤 했고 우리는 하루의 일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제 밑에서 깔개를 뽑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루시의 계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루시와 제가 고등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전날 행사의 그부들 에밀리는 내가 루시를 대하기를 꺼리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루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녀와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선배라는 실수를 루시 앞에서 회사를 대표해야 했던 에밀리는 처음에는 루시의 회사와 거래를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처음에는 루시가 나에게 요구했지만 자신의 요청이 거부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선윤에게 다른 전략을 시작했다. 비즈니스 미팅에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때로는 단지 지인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공동 소유자로 소개될 때도 있습니다. 에밀리는 스페인어, 프랑스어와 중국어를 다룰 수 있었지만 때때로 루시는 에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곤 했는데 그러한 경우 제시커는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에밀리를 지지하다 난 이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후배 에밀리에게 부담을 주고 제시카를 걱정하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프로로서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항상 쾌활했던 우리 제시카는 열이 나서 아팠다. 콜린이 아파서 모두가 걱정했다고 에밀리에 따르면 그녀는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제시카가 도와주지 않으면 푹 쉬었으면 좋겠다. 루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왔다. 에밀리는 흰색비에 적힌 제시카 부재 중이라는 글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잘 고객 방문에 거의 나가지 않는 나는 동료를 도와주러 나갔다. 갑자기 귀찮은 일을 안고 도착한 루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루시가 바닥 전체에서 에밀리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루시에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오늘의 협상에는 이탈리아인 에밀리의 약점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무역회사라는 걸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에밀리에게 소리 지르는 우리를 무시하는 걸까? 루시의 얼굴에는 환한 기색이 없다.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최대한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마치 그녀를 찾은 듯 했다. 평소에 도와주던 감독님이 오늘 여기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냉소적인 이탈리아 청년 루시에 비하면 삼류 수준이군요. 초조하게 에밀리와 루시를 지켜보며 그 사람은 아마도 루시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로 끌려간 것 같아요. 잘 말해요. 제가 소개한 사람과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에밀리가 고개를 숙인 채 루시가 계속해서 그녀를 두드렸어요. 에밀리의 등을 돌린 동료들도 멀리서 상황을 관찰하며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다른 부서의 사람을 찾으러 뛰어다니는 동안 루시의 태도는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져갔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순간 강제로 에밀리를 소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는 루시가 에밀리의 어깨에 있던 손에서 피를 재빨리 떼어내고 그녀를 내 뒤에 보호했습니다. 오톰 오랜만이군요. 여기 계십니까? 그녀 대신 놀아요. 새 목표를 찾는 루시는 잔혹한 눈빛으로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도망친 이탈리아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사업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영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마침내 자신의 모국어를 듣게 되어 안도한 듯 보였고 반면에 루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청년은 신이 나서 자신이 염두에 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내가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놀랐다. 그때는 내가 창가에서 잡일만 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탈리아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협상 중에 당황한 것도 그녀를 탓할 수 없는 루시가 결국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젊은 남자와 나는 악수를 하며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웃으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젊은 남자를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결과를 즉시 응접실의 상사에게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루시와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에게 우리처럼 높고 강력한 여왕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나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참을 수 없이 오랫동안 참았던 말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래서 넌 늘 누군가가 있구나. 스페인어 실력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옆에 있는 것은 당신처럼 EPT. 아리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든 일이겠군요. 아마도 중국어를 못하거나 무역회사 CEO의 딸이었기 때문에 루시는 강인한 행동으로 인해 실패의 낙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불안감이 가려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서류를 던졌다는 것을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꽉 쥔 주먹은 당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언어를 쉽게 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언어를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세요. 루시의 고함 소리는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며 절박한 비명처럼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대했던 방식에 대한 변명. 내 문제는 스스로 처리해. 넌 어른이 됐어. 내 말 때문에 루시 얼굴이 빨개졌어. 그렇게 불려져서 당황스러웠나 봐. 소파에서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어. 응접실 바닥에 울리는 그녀의 발뒤꿈치 소리. 내가 좀 과격한 건 아닐까 싶었지만 신중하게 말을 고를 여유가 없었고 원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녀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예민해서 왜 말을 할 수 있는지 조용히 했어. 아직도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제시카 목소리가 들려. 본능적으로 뒤돌아 서 있던 제시카 창백한 얼굴로 제시카 입술색이 지독해. 노려보내 위를 쳐다보며 나를 쳐다봐. 제시카 너 정말 형편없어 보여. 아직도 열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출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걸 보러 와서 다행이다. 그녀는 내 옆에 살며시 앉으며 말했다. 손님을 배웅하고 막 돌아온 에밀리는 제시카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묻는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난 괜찮다. 모두 일하러 가라. 제시카는 말하며 응접실을 정리했다. 나는 질책할 마음을 다잡았다.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며 소홀히 일을 하다가 과실로 해고를 당해도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쟁이 왕자님. 제시카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네요. 난 어리둥절해서 기억나지 않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 그게 잔인해. 제시카 얼굴을 자세히 보니 열이 있었나 봐.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 주위만 살짝 빨개졌어. 갑자기 울던 것 같았던 기억들 밀려와. 예전에 만났지. 이제 확신이 들었어. 눈이 퉁퉁 부은 그 소녀 외국 공원 한 구석에서 울고 유럽 내 앞에 제시카와 겹쳐진 그 모습. 독일에서 내 감탄사에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어. 드디어 기억나네. 그날부터 당신은 백마를 탄 나의 왕자님이셨어요. 내가 다가가자 우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어만 하면 되고 외국에서는 친구도 필요 없다며 터프하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땅에 떨어졌지만 큰 눈에서 계속 눈물이 쏟아져 영어로 언급되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녀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한때 나에게 준 조언을 용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녀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세상은 훨씬 더 커진다. 작은 세상에 갇히기엔 아깝다. 용기를 좀 내서 대화를 시작해봐. 분명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녀를 보며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 말에 눈물이 멈췄고 그때 그 소년을 꼭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생각하니 안도가 컸다.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다. 비슷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정말 내 왕자인지. 낄낄 웃으며 제시카는 말했다. 내가 그녀를 만난 다음 날 그녀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와 대화할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마법이 걸린 것 같았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즉시 무너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외 입장을 비교하며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갈 뻔한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항상 해외에서 신실한 재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만나다니 전혀 로맨틱하지 않다고 그녀는 바라보며 삐죽거렸다. 다소 유치한 사실이지만 울고 있던 그 여자를 찾으려고 그 공원에 자주 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다음 나라로 이사를 갔으며 내 삶에 너무 사로잡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꽤 흥미로운 연결입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을 생각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가 소집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 연결보다 운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녀의 관점을 고려하면 제가 의미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들켰어. 좀 건방진 것 같지 않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넘어질 정도로 웃던 그녀의 모습은 강인하게 무장한 운명을 지닌 그녀에게서 위대한 어른으로 달려가는 멀지 않은 미래의 장면이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연한 만남. 이 소설이라면 해피엔딩이겠지.